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쉬었으니까. 예. 아까 보충 프린트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앞으로 할 시간, 이번 시간에 할 것까지도 스크린 다 했어요. 그래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아까 했던 내용이,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실 거예요. 저도 미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편하고,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7페이지죠? 네.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있어요. 전치주의라는 얘기가 뭐냐요? 앞전자 써가지고, 앞에도 둔다. 앞전, 줄치자. 그죠? 임의는, 상관없다는 거지. 뭘 해도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가든지, 아니면 바로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가든지, 그게 임의주의라는 뜻이고요. 전치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라는 뜻이에요. 입법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과거에는 이런 말을 계속 썼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두 가지 입법례가 있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어떻게 돼요? 항고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해 임의주의는 아니다. 선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해라. 행정심판 거치고 와라. 라는 게였어요. 행정소송법.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임의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3심제. 과거에는 2심제였는데 지금 3심제였다는 거예요. 행정법원조직법이 이제 바뀌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임의주의로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없느냐? 전부 다 임의주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행정심판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임의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자, 여기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소송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원칙이죠.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즉 예외가 나오는 거죠. 예외가 뭐냐?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이 나눠져 있죠. 자, 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전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60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고 난 다음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훈시 규정이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60일 동안 재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굳이 행정심판을 여기 단서 규정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거에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1번부터 4번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쳤다.
거쳤거나 거칠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집행 절차 속에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거치면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여러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정심판 전치하지 말고 바로 행정소송해라. 그 다음에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요. 행정심판기관이 재결을 못해. 그러면 재결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 또 각호 1호 단서예요. 1항 단서 요거 행정심판 전치를 해야 한다는 경우에 단서의 경우에 이런 사유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역시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 어떤 거요? 동종사건의 행정 기각 재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했어요. 이런 이유, 그쵸?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경우에도 단서 규정상에 행정심판 전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심판 전치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2항과 3항의 규정의 사유는 행정심판 거쳐라고 1항 단서 규정에 있는데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2항과 3항은. 자, 2항과 3항의 규정의 사유는 누가 소명한다.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자, 준용 규정이 있어요. 아까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부작위범상에 준용한다, 뭐 이렇게 있었고, 아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까 프린트물에 제가 이게 이제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행정심판 전치. 자, 여기 아까 프린트물에서 보이셨죠? 그 항고소송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야 되겠네요. 자, 요 말 때문에 준용한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프린트물이 여기 이거 아니구나.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자, 아까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좀 더 적을게요.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변 소송. 있죠? 그, 취소 소송. 보세요.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아까 봤죠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준용한다 이런 거 조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여기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취소소송에서는 적용된다. 취소소송은 돼요.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거는 적용 안 되고 이건 적용된다.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여기도 적용 안 된다. 행정소송에서는 크게 항고소송 3가지, 당사자 소송, 이건 이제 당사자 소송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2개, 적용되지 않는 것은 2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 좀 아까 이제 보충 프린트물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다 적었으면 제가 더 좋았는데 제가 미처 적지를 못했습니다. 요거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해놓으시고 교과서 볼 때 프린트물과 같이 보면 이제 계속 빨리빨리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있죠. 무효동 확인은 준용된다. 부작위 하면 준용된다. 요 말이에요. 준용 규정이. 그래서, 자, 행정심, 그 다음에 실익. 실익입니다. 실익. 보세요. 행정심판 임의주의하에서 어떻게 돼요?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만을 제기할 수 있고요. 소송과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임의주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심판만 같이 동시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심판 후에 소송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심판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 있고 절차 비교 간단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전치주의. 답은 전치주의. 전치주의가 원칙은 임의주의가 원칙이고 이번에 이제 예외적으로 전치주의. 전치주의는 어떻게 돼요?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사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치주의가 작동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 보세요. 취소소송과 부작위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다. 이러한 전치주의는 어떻게 돼요?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이나 전문기술적인 거 이런 거 있어요.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누구한테? 행정청에게. 전문지식을 활용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권 법률의 근거가 있었다.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있다. 그 법률인데 각조 11번에 볼게요. 11번에 법률 이외의 법규명령이나 조례규칙에서는 규정할 수 없다. 법률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즉 필요적 행정심판이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적 규정이 있는 처분은 12. 요건 제가 각주고요. 봐요. 법률에 행정심판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각조 13번.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법 142조에 보면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뭡니까? 그 이제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으로 돼 있단 말이죠. 도로교통법 142조에 보면 이렇게 반드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치주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재개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명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한 게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처분, 공무원 소청이에요. 국세기본법, 관세법상의 조세처분이죠. 조세처분, 관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아까 봤죠? 각종 처분, 음주운전을 따른 뭐든가 그 운전면허 취소, 정지에 대한 각종 처분 그런 거. 그다음 과태료 처분은 안 된다, 제외된다. 그다음에 외국 선반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선박안전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명령 확인. 이런 것들은
법에, 개별법에 반드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 거쳐야 행정소송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박안전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다는 법률에. 자, 개별법률상 주경의 완화. 뭐 이거는 개별법률에 전치주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저기를 거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국민한테 불필요한, 권리구제 불필요한 장애가 될 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적 전치가 요구돼 하더라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60일이 경과한 때까지도 재결받지 못했다.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까 다시 한번 적은 거예요. 예. 국가공무법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90일 내에 해라. 이렇게 있어요. 법에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부분은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각주를 단 거예요. 각주에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사안별 행정 적용 여부. 사안별, 아까 당사자 소송 봤죠?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안별 행정 적용 여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연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가 이론상 논란이 된 경우가 있다. 사안별을 살펴보겠다. 당사자 소송.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이에요.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을 다투는 거잖아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죠. 행정심판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죠? 근데 당사자 소송은 뭡니까? 당사자 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대상이에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러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작동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무효도하기 심판도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의적 청구가 있고요. 예비적 청구가 있어요. 주된 청구, 이거는 예비적 청구라는 거예요. 주의적 청구가 전심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당사자 소송은 전심 절차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요구하진 아니하는 당사자 소송이라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항고 소송이라면 어떻게 돼요? 전심 절차를 거쳐라. 예비적으로 항고 소송이 들어왔다면 주의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예비적으로 항고 소송이라면 항고 소송은 뭡니까?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개별 법률에 전심 절차를 거쳐야 돼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라.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다 이해하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무효 선언 뜻의 취소 심판. 자, 무효 선언의 뜻에서의 취소를. 즉, 이 말은 뭐예요? 취소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인데, 무효 선언을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효의 소송에서는, 무효는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작동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취소 소송인데 무효의 뜻? 그러면 좀 헷갈리네? 하더라도, 형식이
취소 소송을 형식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작동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복효적 행정행위. 누구한테 처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나오는 거죠. 복효적. 한 사람한테 이득이 되면 한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복효적 행정행위가.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가 제소를 했어요. 직접 상대방 관계가 아닌 이해관계인 제3자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게 경업자 소송. 자, 뭐 이 얘기도 뭐 또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는데요. 행정청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행정법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당사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분의 당사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잖아요. 행정처분을. 그러면 여기 당사자가 있죠.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행정청이 당사자한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처분이 위법도문을 부당하면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복을 할 수 있죠. 그게 행정심판위원회죠. 행심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행심위. 행정청이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행정심판 청구예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분의 상대방이죠.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처분의 상대방. 행정청과 처분의 상대방. 상대방은 뭡니까? 청구인이 되고, 행정청은 피청구인이 되죠. 처분의 상대방인 갑이 청구인이 되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청,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오니 그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소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행정심판 청구를 해요. 그죠?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 제3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처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아니라 이 사람이 행심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요? 보통 경업자라는 거죠. 경업자 인인소송. 누가요? 경업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뭐 인근 주민, 마을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보세요. 연탄 공장이나 아니면 공예 공장들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고요. 설립 허가 해줬어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삶의 생활권이 이제 방해되었다. 그렇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인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하는 게 그게 제3자가 이거예요. 자, 경업자는 주유소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허가를 받는데 이 사람도 주유소 업자, 이 사람도 주유소 업자예요.
그러면 경업자잖아요. 경업 둘이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은 이득이 되고 한 명은 이득이 안 돼요. 주민도 마찬가지죠. 주민은 여기가 허가를 받으면 주민도 피해를 입어요. 주민이 여기다가 행심에다가 직접 공장 허가 받은 거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문제가 되죠. 이 사람도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 얘기 나중에 나올게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처분이 어떻게 돼요?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고요. 제3자라고 하더라도 결론만 볼게요.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일단 제기하라. 이런 경우일지라도 복효적 행정행위일지라도 제3자, 이해관계인 제3자가 행정심판 바로 소송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먼저 해라. 행정소송하지 말고 행정심판 해라. 기발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판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됐죠?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 절차가 재심 보세요. 23회 각주에 보면 산재법 요게 재작년 기출문제죠. 9회 기출문제 때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내용, 산업재해보상법과 관련 재심사 청구에 대한 케이스 문제가 나왔어요. 산재보상보험법의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국민연금법상의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에 따른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 단계가 두 가지가 행정심판 전체가 2단계 이상으로 돼 있던 거죠. 이렇게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을 때는 한 번만 그 중에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관계의 동일성, 뭐 동일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대상 처분의 관련성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여기도 각 청구 원인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거 뭐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그 다음에 처분 전에 행정심판 청구. 처분 중에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사전 통보는 뭡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정식 처분이 아니에요. 정식 처분 전에 사전 통보를 행정절차법에 이제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또 있고요. 거기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처분이 아니에요. 사전 통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만약에 하게 되면 부적합한 것이에요. 해당 심판 청구는 부적합한 각하죠, 각하. 따라서 적법한 정심 절차로 볼 수 없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정식으로 하는 행정 심판 이전에 나오는 사전 통보가 그대로 사전 통보하고 내용 거의 똑같이 처분이 된다고 한다면 동일성이 인정된 처분이 행해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자는 이미 한 행정심판 청구는 원래 부적법하지만 그 하자는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 따라서 소정의 전심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전 통보는 행정 처분이 아니니까 각하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이 처분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행정심판을 하지 말라. 안 해도 된다. 번거롭잖아요. 그쵸? 각하당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걸
줄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치유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또 행정소송 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세금과 관련. 그래서 그 세무사님들 중에 국세 처분, 지방세 처분과 과세 처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많이 좀 이거 많이 하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없고 제3자가 청구인이 이 사람들이 청구인이에요. 그죠? 이 사람도 청구인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청구인 적격이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아닌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분이 어떻게 돼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청구를. 아닌 걸 대상으로 심판 청구는. 그 다음 기간이 도과돼 있어요. 이 처분도 맞고요. 적법한 처분이 맞고요. 위법 또는 적법한 처분이에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아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도 다 맞아요. 근데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있죠. 기간이 도과된 거예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런 거에는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고 하죠. 부적법한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해서 행심위가 이를 간과하고 본안으로 갔을 때 그리고 재결까지 했어요. 그러면 치유가 될까요?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경우 적법했는데 행정심판관가 이거를 모르고 각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출력된 거로 본 거죠. 왜냐하면 청구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역시 또 과세처분과 관련된. 자, 중복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해요, 같이.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무정이 없어요. 따라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순차적으로 선택이다 이거죠. 선택.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별 규정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야 따른다는 거고요. 재판실무에서는 재판실무에서는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채택하고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적법이죠? 그죠? 그래서 부적법한 제소로 각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각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실무에서는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심판 청구일부터 60일이 도과하기를 기다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하자가 치유가 된 것으로 보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불편함을 안 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60일이 뭐라고 했어요? 재결을 할 기간이라는 거죠. 60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거쳤다라고 봐준다는 것이죠. 동시에 할 경우에 재판 실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각하하는 게 맞죠. 법률상으로는. 근데 실무상 재판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행정심판 일반론입니다. 행정심판 일반론인데 야, 여기서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행정기관의 심리 판정. 이게 키워드죠. 이게 키워드예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에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다요. 행정기관의 심리하는 절차. 행정심판의 뜻은 이거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문구죠. 위법한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심리 판정하는 절차다. 실정법상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법적 성격은 뭡니까? 사법적 작용과 행정 목적, 행정적 작용. 행정적 작용, 행정작용이죠. 사법작용, 행정작용 동시에 갖고 있다.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이라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됐죠?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 그런 특별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부인이 일반법으로 행정 지위를 갖는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유사제도. 유사제도. 진도를 좀 나간 다음에 조금 더 판서를 할게요. 네. 자, 이의신청도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법이에요. 행정과 관련된 일반법이에요. 법무부 법제처에서 만들었어요. 행안부가 아니라 보통 법제처와 이제 행안부 간에 이제 약간의 그 권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법제처에서 기본법이라고 만들어놔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돼요. 2023년 3월 23일. 2023년 3월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네.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2021년 3월 23일, 그렇죠? 24일 날 제정이 됐고요. 23일에 제정되었고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법제처에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신청은 모든 행정청에 대한 행정청이 최종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는 30일,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준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갖춘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불복 절차. 요거예요. 준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단순한 의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30일, 90일 이지 만약에 준사법 절차를 거쳤다. 즉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다. 거기에는 이게 대한 이의 신청하고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자, 고충민원은 어떻게 돼요? 고충민원도 위법 부당 다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고충민원은 행정제도의 대상으로 한다. 법적 쟁송수단이 아닌 비쟁송이다. 보충적인 성격이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 기속력이 없다. 권고적 효력만이 있다. 그 점에서 행정심판과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죠. 판례는 어떻게 돼요? 그 취지가 행정심판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청원도 뭡니까? 청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진정을 볼게요. 진정에 대해서도 진정도 보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취지가 진정사라면 행정심판 청구를 본다. 아까 고충민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고충 민원과 진정은 그 취지가 행정심판 청구라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로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신속성, 효율성, 비용 절감, 행정의 합법성, 한목적성, 자기통제적 기회부여, 전문지식 활용, 법원의 분담 경하. 뭐 간단한 영역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행정심판법의 영역. 행정심판 영역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의 개정이 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과거에 소원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8년에 84년에 한번 돼 있고요. 그다음에 95년에 또 한번 개정되었고요. 2008년에 한번 개정되었고 2010년에 개정되었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국무총리심판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고, 옛날 책들을 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서식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2010년 이전에 이제 서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 신설 협의를 의무화한다. 정원을 한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증거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 너무 많죠.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하고 심판 참가인을 권리를 강화. 임시처분 있다. 뭐 이런 거. 행정청의 용어를 신설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10년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17년에 뭐 재처분 의무형식 간접강제, 국선대리인, 조정제 이렇게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아까 이제 프린트물 이제 같이 보세요. 펴놓고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행정심판의 종류는 어떻게 해서요? 취소, 무효동,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 있다. 모두 항고, 처분에 불복을 하는 거죠. 처분에 대한 불복이에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는데, 항고소송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심판에는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없다. 아까 봤죠? 프린트물로. 자,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본 게 일반 행정심판이고요. 특별행정심판은 법률에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개별법에 따르는 거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개별법을 먼저 간다. 예로 특허심판, 조세심판 있다. 당사자심판 아까 봤죠? 당사자심판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하고 행정법 관계의 형성 정보에 관한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 관계의 형성 정보에 관한 다툼에 있다. 그 얘기 아까 봤어요. 예. 그래서 형성 정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성, 시심적 처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항고심판이 아니라 항고심판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심이 아니죠. 이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시심적 쟁성에 해당된다.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시심적 쟁성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취소심판입니다. 자, 취소심판은 공정력 있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항고쟁성이고, 그죠? 가장 대표적인 90%, 거의 99%라고 돼 있어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으로. 여기서 이제 또 부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거 법조항이니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 뭐라고요? 취소 심판이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부당이라는 말과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취소에는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이 있죠.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처분인 거부 처분. 적극적 처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처분, 영업허가 또는 정지처분, 그 다음에 자격정지처분, 이런 게 적극적이고, 소극적은 뭐예요? 거부한 거죠. 건축 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변경이란 허가 처분, 허가 취소를 영업정지, 이게 또 오타네요. 여기 영업정지 처분. 이 오타를 바꿨는데도 계속 나오네요. 취소 심판. 영업정지 처분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형성적 쟁송설입니다. 형성적 쟁송설. 형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 변경. 소멸 변경 있죠? 소멸 변경. 그죠? 취소가, 형성이라는 말이 그렇죠? 취소 심판은 일정한 법률 관계를 성립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해당 처분을 변경하죠. 취소 또는 변경. 그래서 소멸 변경시키는 심판. 그게 형성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성립, 변경, 소멸. 이게 통설이에요. 형성적 쟁송설이다.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의 특징. 어떻게 돼요? 90일, 180일. 청구기간이 있다. 그죠?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집행부정지. 아까 했죠? 집행부정지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청구하여도 해당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절차에 속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가 집행부정지다.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한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건이 법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요건에 해당되는 하나여 집행령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정지를 원칙은 집행부정지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집행정지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미리 또 말씀드리면, 자, 이제 행정청이, 이거 계속 요거는 안 줘야 될 것 같네요. 행정청이, 자, 갑에 대해서 영업정지, 음식점을 해요, 음식점을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행심위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을이에요. 자, 을은 갑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영업정지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 심판 청구를 하죠. 보통 취소 청구라고 써요. 취소 청구를 하죠. 그 얘기예요. 근데 취소 청구와 동시에 뭐래요? 취소 청구서를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렇게.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을 받았어요. 음식점 하시는 분은 망해요. 망한단 말이죠. 3개월 동안 영업 못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갑행정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데, 이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리죠? 윤시적으로 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달 안에 해라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60일 동안, 이상 동안 영업을 못해요. 그럼 사실상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달이라고 똑같이 2달을 할게요. 2달 동안 음식점을 못하면 망하죠. 망하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다는 거죠. 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은 안 돼요. 그죠? 공정력 때문에 갑행정청의 갑의 영업정지 처분은 뭐라고 해요? 공정력 때문에 유효해요.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음식점을 사장님은 망해요. 망하니까 예외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집행정지를, 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정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예외적인 거예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 사정재결. 아까 봤죠? 사정재결 뭐라고 했어요?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요. 영업정지 위법 부당해요. 그래서 인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 인용이에요. 취소 청구 인용이 돼요. 근데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기각한다. 그게 사정재결이라는 거예요.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정재결이라는 거예요. 취소 심판의 쟁점. 이것까지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무효 심판 청구가 취지 합헌입니다. 자, 무효는, 이게 보세요. 무효가 더 넓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취소예요. 그죠? 무효가 범위가 넓죠. 취소는 당연히 무효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취소 심판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취지가 포함되어 볼 수는 제가 또 헷갈리네.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취소 심판 청구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볼 수 없다. 취소 심판에는 취소 포함 없다. 취소 심판에서 주장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면 되고, 흠이 중다고 명백한 안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 했네요. 보세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처분이 취소 심판에서 주장하는 취소에 해당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면 되고, 그죠?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처분을 취소하면 되고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갑자기 이 말이 이상하게 왜 또 낯설게 보이죠? 간단한 말인데, 간단한 말입니다. 괜히 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예, 간단한 말.
취지가 범위를 볼 수 없다. 취소. 이것 때문에 그러나? 아, 이게 가수가 이게 취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취소고요. 이게 무효죠. 무효? 무효. 그쵸? 취소 안에는 무효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무효가 범위가 좀 적죠. 그죠? 근데 무효가 아닌 것이 취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취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무효라고, 이게 무효일게요. 여기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죠. 근데 무효는 범위가 더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요건이 더 까다롭죠. 중대하고 명백하게 있어야 돼요. 중대하고 명백하게. 그러니까 취소보다는 엄격해요. 취소는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 무효 처분. 무효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 가능하냐. 무효인지 취소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효인 처분도 일단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 심판 청구, 단순히 취소를 구하는 취소 모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무효 선언으로서의 취소 심판 청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런 거는 지금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 아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의무이행 심판이 있잖아요. 의무이행 심판이 거부 처분, 거부하고 부작위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이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취소 심판의 체결. 이 거부에 대해서는 의무의 심판이 맞는데 이 거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취소 심판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의 심판 대상도 되고 취소 심판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으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의 체결에 구속력을 부여. 즉, 거부 처분도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문으로 아예 법 49조에 2항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으로 인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거기에 대한 과거에는 이거 없기 때는 거부 처분이나 취소 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취소 심판의 체결. 이거 그냥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유가 있으면 취소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그 프린트물에서도. 자, 무효동 확인 재결이에요. 자, 무효동 확인 심판. 취소 심판했고요. 무효동 확인 심판이에요. 무효동 확인 심판은 어떻게 돼요? 처분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에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럼 현실적으로 봐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돼요. 유효하고 존재해요. 집행의 의료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래요.
부존재하는 걸 잘못 주장했을 때 두 가지 등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하기 심판은 어떻게 돼요? 처분 유효하기 심판, 처분 무효하기 심판, 처분 실효하기 심판, 처분 존재, 처분 부존재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온다. 그게 무효 등, 그래서 무효 등이란 등자를 쓴 거고요. 자, 법적 성격은 확인, 형성, 준형성. 어떤 게 다수서이라고 뭐 하는 건 없고요. 무효동 확인, 취소 심판은 확인 쟁송이었잖아요. 무효동 확인 심판은 형성 쟁송설이었잖아요. 이게 거의 이게 뭐 다수설 같아요. 사실상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자, 무효동 확인 심판의 특성. 청구기간, 심판 청구기간 제한이 없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죠? 자, 무효동 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 아까 같았던 내용인데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처분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처분 사유가 있다면 해당된다면 처분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요건, 취소 심판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주의적, 예비적. 이거 아까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무효 확인 청구를 주의적 청구, 취소 청구를. 자, 청구 취지로 무효 확인을 주의적, 취소 청구를 예비적 가능해요.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무효등 확인을 주의적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해제 조건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를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의 도가를 각화된 걸 대비해서. 자, 내가 취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취소 심판 청구 제기기간이 도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화되잖아요. 그래서, 대비하여 취소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의 해제 조건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해제한 조건으로 무효 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는 것이지.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를 주의적, 예비적으로는 가능하고, 그 반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래는 무효 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효 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천천히 보면,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으니까, 이해만 하시고, 깊이 있게 좀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핵심,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지,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하기 심판의 재결, 처분 유효, 처분 무효, 아까 같은 말이죠.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자, 의무이행 심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거부 처분, 부작위,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5조 3항이에요. 그대로 가능한 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그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성질은 의무이행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행쟁성이죠.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거잖아요. 아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쟁성이다. 성질이 갖는다. 의무이행 심판의 특성은, 1.
의행심판의 특성. 대상은 아까 거부, 부작위. 맞죠? 거부, 부작위를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도 취소 심판, 의무의 심판 다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적 병합 청구할 필요성이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에 부분에서 병합 청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당사자 및 제기관에 이것도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것은 제기관이 있다고 했죠. 부작위에는 없다고 그랬죠. 아까 부충 프리트물에 윗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규정도 똑같아요. 아까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집행정지에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X 했죠. 의무이행 심판은 X라고 표시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이 문제가 사실 요게 이제 올해 기출문제, 10회 기출문제이죠. 집행정지, 침입적 처분에서는 집행정지가 되는데, 요번에 기출문제 침입적 처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익적 처분이었어요. 수익적 처분이니까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집행정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요 내용은 집행정지 파트에서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행 정서만 가능하다. 과거에 장래의 거는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의무의 심판의 재결은 아까 재결은 뭐라고 해서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그런데 즉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처분 재결 뿐만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행성, 의무이행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그리고 사정 재결도 가능하다. 여기도 사정 재결이 가능하다. 자, 처분 명령 재결을 볼게요. 처분 명령 재결은 재결이 있다는 얘기는 재결의 기속력이에요. 재결의 기속력이 뭐예요? 올해 기출문제이기도 하죠. 재결의 기속력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명령 재결,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명령 재결은 처분명령이 있으면 행정처 직접 재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속행위일 때는 기속한 특정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량행위일 경우에는 선택 재량만이 있을 때는 재량권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었다라는 건 기속행위와 같은 거죠. 그때는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 그죠? 기속행위, 그 다음에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이죠. 구속이 되는 것이니까 그 특정 행위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특정 이행을 명해야 되는 거고. 선택은, 재량행위는 뭡니까?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재량권은 행정청이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다면 사실상 기속행위에 가까워지니까 그대로 시청한 대로 처분을 그대로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이용 재결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재결보다 권익 구제 효력이 더 크다.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는 질 사건을 원고가 행정 소송으로 부작위 위법 소송으로 해서는 패소할 사건이나 의무이행 심판, 행정 심판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용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에 실익이 있다. 처분 재결이에요.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재결. 처분 재결은 뭐예요? 처분 재결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신청 내용대로 행정청에 허가를 명하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하죠. 아까 처분 명령 재결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영업허가를 처분할 재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처분 재결이에요. 처분 명령 재결은 행정청에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죠. 근데 처분 재결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제 수행은 가장 효과적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해주니까.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없어요.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게 있지 직접 처분을 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월권이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월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허가를 명령하는, 변경하는 처분을 해주세요. 처분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이지만 실제로는 권고죠. 권고를 구하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행정심판에 직접 한다는 건 힘들죠, 사실. 근데 행정심판법에서 가능해요. 이거 행정소송에는 가능하겠어요. 행정소송 이런 건 없어요. 직접 처분 없어요. 직접 없다는 거죠. 재결에 대한 불복도 부작위 위반 소송 제기,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나눠져 있어요. 자, 의무이행 제가 집행력 확보수단. 아까 집행력으로 한다고 그랬죠? 집행력은 직접 처분 제도가 명문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접 처분이 있어요. 프린트물에서 아까 봤죠? 네. 당사자 심판에 도입. 또 나왔어요. 당사자 심판. 이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까 한꺼번에 제가 아까 본 건데요. 당사자 심판. 자, 항고 쟁송이었어요. 무효, 취소, 무효, 의무이행. 그죠? 근데 행정소송법에서는 뭡니까? 당사자소송, 민주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게 없죠.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당사자 심판, 민중심판, 기관심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행정소송법의 당사자 소송에 준하는 당사자 심판을 자꾸 이제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고요. 지금도 계속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권익구제를 외연을 행정심판 대상을 넓혀지는 그러한 실익이 있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심판을 자꾸 도입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사자 심판은 도입 논의가 있는 것이니까 조문에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봤던 거예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한 법률관계 소송이다. 법률관계를 하는 거예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법률관계를 하는 소송이다 이거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소송으로 한쪽 법률관계 당사자를 피고를 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3조 2항 그대로예요.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달라요.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이거는 당사자 소송은 원인으로 하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처분 그 자체가 아니라. 됐죠?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관계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또 아는 내용이에요. 자, 실질적 당사자, 아까 했죠?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거. 그거 형식적으로 맞네요? 공법상의 법률관계. 맞네요? 실제 당사자, 이거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하는 소송이다. 당사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게 이제 당사자 소송하고 실제 당사자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로는 취소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점,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공법상 지위 신분을 확인하는 소송, 공법상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도선 연봉, 연봉,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두 문자를 따봤는데, 이거는 뭡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인 간의 부당이득이죠. 그거는 민사 소송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인 간이 아니라 공법상이에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하자. 그래서 마치 민사소송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죠. 한쪽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정청이 원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일반인이 이제 원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공무원의 불법 행위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위 신분을 확인하는 소송, 국가유공자 신분이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소송.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조합원이 나 조합원이에요. 입니까? 아닙니까? 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따지는 소송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조합이니까 단순하게 그 사인 간의 거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고소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사하고 비슷한데 그렇다고 민사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민사소송과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금전지급에 관한 소송, 손실보상 청구권, 보상금이죠. 공무원 연금, 봉급, 다 이런 거예요. 돈과 관련된 소송들은 행정하고 관련된 게 행정소송은 맞는데,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하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뭡니까? 아까 했죠? 처분을, 재결을 전제로 해요. 재결을 있어요. 처분과 재결. 근데 그 재결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 처분이나, 직접 그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건 맞잖아요. 재결을 다투는 건 맞는데, 맞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성질을 같지만 거기에 따른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재결에 따라, 그러니까 처분이나 재결을 다투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당사자를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재결을 다투는 거는 맞기 때문에 항고 성질에 맞아요. 항고 소송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 피고를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소송 경기 필요성에 따라 당사자 필요성에 따라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토지 보상이에요. 토지 수용과 관해서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어요. 토지 수용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증액을 하고 그러면 소송을 2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거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와 사업신자를 각각 원고 피고로 해서 증검소송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서 피고 특정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항고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잡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항고 소송으로 본다면. 그런데 토지수용인을 피고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돈 줄 사람은 사업시행자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이렇게 법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식 뭉치기예요. 토지보상법 85조 제2항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돼요? 항고 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하라고 개별 규정이 있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조 70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보세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한 이후에 보상금 증감에 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양자를 병합하는 불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편이 있는 거 병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과의 관계, 당사자 소송과 취소 소송. 공적 기관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아까 했죠? 그래서 취소 소송의 이 방법은 부인할 수 있다. 무효확인 소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 근데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당사자 소송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이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법문에 있는데도 안 하고요. 그거를 민사소송으로 계속 써왔어요. 지금도 당사자 소송은 소송 실무상 당사자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국가배상 부당이득 반영 이거를 원래는 지금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민사소송으로 했걸랑요. 지금도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어요. 취소소송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처분 개념을 확대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당사자 소송을 해결할 법률상 분쟁도 제가 조금 좀 넘어갔네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또 하나 여기는 다른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해결할 법률상 분쟁도 처분해요. 민사소송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분리하시는데 항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2006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의할 것이다 라고 전원합의체에서 2006년도에 이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또는 취소소송, 항고소송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확률 판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 이 판례 때문에 손실보상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도 그래서 딱 어떻게 돼요?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도 소송 실무에서는 증액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LH 또는 시, 군, 구적,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원주민을 원고, 사업시행자 이들을 피고로 해서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사자 심판의 의의 및 현황. 당사자 심판이란 존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심판은 보세요. 당사자 심판은 처분이 있는 그를 불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쟁성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관계 형성이나 존부에 관한 행정적 판단을 구하는 원처분이 없는 시심적 쟁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항고 소송에서만 당사자 소송이 인정되는 거예요. 항고 소송에 대해서만 인정이 있고 항고 소송만 인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항고 소송만 있고 당사자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까 그랬죠? 행정심판은 당사자 소송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에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개별법률이 각조 74에 있죠? 74에 보면 공익사업법, 그죠? 토지수용위원회 상하는 수용체결, 수산업법, 그 다음에 광업법, 수용체결, 수산조정위원회 체결, 광업조정위원회 체결. 법에 개별법률의 당사자 심판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게 이 법들이에요.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별법률에 있다. 그 얘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입을 이제 그런데 이거 자꾸 도입을 하재요. 과거에 도입을 하고 했는데 이제 도입을 못했어요. 근데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이후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통한 있잖아요.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소송이 있어서 처분 이후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구제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심판에는 그게 없냐 이거지. 행정심판은 더 구제 대상이 더 넓어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소송보다 범위가 구제 대상 범위를 좁게 만들어놨냐 이것이. 따라서 행정소송의 당사자 심소송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도 항고심판의 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외연을 확대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자꾸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재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법상 손실보상과 다툼은 어떻게 됐어요? 대등한 법률강의 분쟁이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 과거에 당사자 소송이 없을 때 민사소송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결의에서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이 그거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한 거죠. 2021년도에. 최근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 76번에 보면
처분성을 넓게 인정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공법상 계약, 그죠? 당사자 심판이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있다 하도록 각하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넓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심판이 도입될 경우에 공법상 법률 관계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항고심판이 될 수 없는 사항, 항고심판이 될 수 없는 사상, 행정입법, 비고소 행정계획, 행정지도 이런 것들, 이런 행정 사실상 사실행위, 행정 사실 이런 것도 당사자 심판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왜 행정소송만 더 못하느냐, 행정심판은 더 넓어야지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는 당사자 소송을 행정심판법에 들이자, 당사자 심판으로 들이자,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중앙행정심판에서는 뭡니까? 행정의 대상이 아닌 걸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재결 1번, 재결 2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중앙행정심판에서 청구되는 당사자 심판에 해당하는 분쟁은 위 1번 재결 1, 재결 2, 재결 1, 2에서 보듯이 국민과 행정청 간에 발생하는 공법상 법률관계 분쟁에 불구하고 분명히 국민과 행정청 간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있잖아요. 공법상의 법률관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으로 다시 다툴 기회를 못하고 바로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국민 권리 구조에서 불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행정심판에서도 당사자 심판을 채용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했고요. 행정심판 대상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